누구에게 투표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의 46%, 원희룡 후보는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6년도 20대 총선이 있었어요. 4월 13일 그때 종로에 KBS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그때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오세훈 후보가 45.8%,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가 28.5%. 정세균 후보는요 원희룡 후보 방식으로 정말 이 밑바닥 울지는 선거운동이었어요. 결국은 다 뒤집어져서 결국 오세훈 후보가 낙선을 하고 당시에 이제 정세균 후보가 당선을 하게 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진짜 이번에 이 개항을 해서 이런 파란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번에 굉장히 주목되는 선거구인 것 같습니다. 이번 40총선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지역이 어딜까요? 아마 여러분들 뭐 두말하지 않고 인천 계양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 지역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가 맞붙는 그런 지역이죠. 뭐 거의 대선 이 축소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번에 정말 계양을이 아마 이번 투표 개표 과정에서도 꽤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정책 운명이 또 걸려 있고 또 이쪽에서도 원희룡 후보의 또 정책 운명이 걸려 있는 빅 이벤트인데요. 이쪽의 상황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한국갤럽이 이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기관은 모든 것을 다 전화 면접 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ARS처럼 기계음을 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서 500샘플, 전국적인 조사를 할 때는 주로 100샘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 구별을 할 때는 500샘플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지난 25, 26일 날 이 계양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5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니까 누구에게 투표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의 46%, 원희룡 후보는 4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특히 이 조사기관이 지난 7일 날에도 2주 전에도 이 지역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45%, 41% 똑같이 4%포인트 격차였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여론조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계양을이라는 지역이 이 지역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서 지역구가 바뀌었어요. 작전서운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계양갑이었습니다. 근데 이 작전서운동이 계양을로 넘어왔고요. 계산 1동, 3동 이것이 이 계양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작전서운동은 그동안 투표를 쭉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굉장히 유리한 지역입니다. 반면에 계산 1, 3동은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자마자 야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기 선거 때문에 게리맨더링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던 곳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선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7일날 조사 결과는 이 게리맨더링이 되기 전에 조사 결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불러드렸던 이 46대 42는 지역구가 개편된 다음에 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초 예상을 좀 깨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지역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벌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그렇게 세지 않은 거 아닌가? 물론 뭐 다른 조사도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한 조사에 따르면 여기는 꽤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뭐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지금 대략 한 1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50.5 대 37.5 이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이유는 일단 표본이 다르고요. 그리고 뭐 조사 이 방식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희는 한 조사 기관 이걸 쭉 봐야지만이 트렌드를 볼 수 있으니까
한국갤럽만 일단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를 보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윤 대통령은 떨어졌지만 원희룡 후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원희룡 후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지지도가 꽤 높다라는 의미죠. 지금 원희룡 후보는요, 거의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천수 후원회장과 함께 매일매일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역을 몇 번 만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워낙 지역을 열심히 돌다 보니까 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확성기도 없습니다. 오늘이요, 특히 그 학교들, 고등학교인가요? 이 연합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 모의고사가 있는 날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모의고사 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앞에 학교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학생들 시험에 지금 지장을 주고 있다고. 근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원희룡 후보는 페이스북에다가 오늘은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학성기를 쓰지 않겠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는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 이런 글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이 모의고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일단 원희룡 후보가 꽤 지역의 디테일에 지금 강하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거 필요 없대요. 진짜 지역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처음에 그 악수하러 들어갈 때는 아유 난 민주당인데 왜 와? 나가! 당신 시끄러워!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고 하니까 이제 점점 이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났을 때는 막 화를 내던 사람들도 두 번, 세 번 만나니까 이 대응 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천수 선수가 어린이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가는 곳마다 어린이들이 사인해달라고 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희룡 후보도 비슷하게 생겨서 그냥 같이 얼굴 내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계양을 지역이 가장 큰 바람이 뭐냐면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지역이 그동안 좀 낙후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 지하철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 원희룡 후보는 지하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GTX 노선도 확정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특히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뭐 이재명 대표는 조금 있다가 혹시나 갈 사람인데 원희룡 후보는 보니까 여기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지하철도 확실히 놓아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여론 자체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정말 끝까지 한번 해보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요, 지금까지 선거를 꽤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양천과 제주도지사 선거 치렀는데 참 희한한 게요, 이분이 한 번도 선거에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요, 60대 이상의 비율이 지난 21대 총선보다 제가 알기로 한 3, 4% 높아졌습니다. 인구 구성이 바뀌었어요. 이 40, 50대 비중은 뭐 거의 변화가 없고 20, 30대는 줄었는데 반면에 60대 이상은 한 3%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성 자체가 바뀐 거죠. 근데 어르신들이 지금 지역 발전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게 이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지역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요즘 지역 유세를 거의 못합니다. 바빠서 다른 지역을 지금 유세를 가야 되고, 또 여기다가 뭐냐면 본인 또 재판도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지역은 거의 부인 김혜경 씨가 뭐 가끔 돌아다니는데 그거 이외에는 뭐 지역의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원희룡, 이천수 두 조는 매일 지역을 그냥 뭐 제가 한번 가서 이제 봤더니 그날이 저녁이었는데 처음으로 자리에 앉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어제 앉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죽기 살기로 선거운동 하더라고요. 야, 그거 보면서 이게 참 선거운동이라는 게 참 이게 참 이쪽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데, 근데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0대 총선이 있었어요. 4월 13일 4.13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로에 누가 나왔냐면 종로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까지 했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를 했습니다.
당시에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전북의 무주진안 장수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서울에 도전하겠다라고 해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지역구를 옮겨서.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는 이제 아무래도 대권 주자고 하니까. 근데 이 지역이 4월 13일 날 선거지 않습니까? 근데 3월 23일 날 선거 얼마 전이죠. KBS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그때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요. 참 재밌습니다. 그때 500명 상대로 해서 20일에서 22일 이게 선거를 거의 뭐 얼마 안 놔두고 한 이 여론조사지 않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45.8%,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가 28.5%. 이게 두 사람 차이가요. 17.3% 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정도 이 포인트 차이가 나면 이건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45.8 대 28.5면 거의 뭐 더블 스코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오세훈 후보가 이 여론조사를 이거 난 다음에 주변에 지원 유세를 많이 나갔어요. 지역을 비우고. 대신 정세균 후보는요. 아까 제가 말 원희룡 후보 방식으로 정말 이 밑바닥을 훑기는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오세훈 후보가 거의 당선될 것 같다는 기사를 썼더니 정세균 후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거 오버 될 거다. 지금 지역에 와보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제가 정세균 후보가 좀 잘 아는 친한 사이니까요. 와서 이야기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갔어요. 선거운동 하는데. 갔더니 선거 유세차를요. 뭘로 쓰냐면 보통 후보들은 이제 뭐 선거 유세차를 예를 들어서 뭐 카니발이나 이런 거 타고 다닌다든지 뭘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코란도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다 이제 비어진 거 코란도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종로가요. 선거지가 창신동인데 꽤 이제 이 산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이 코란도나 이런 SUV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좌석이 없는 뒤가 노출된 그런 SUV를 타고 가는데 그거를 잡고 선거운동 하면서 바쁘니까 거기서 바로 사람들한테 내려 악수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역시 신박하다. 어떻게 저런 선거운동을 하지? 그러니까 그걸로 산을 다 누비는 겁니다. 지역을. 근데요, 이번에 원희룡 후보가 선거 유세차를 뭘로 마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그 야쿠르트 차는 차 있죠? 그거 비슷하게 이번에 선거차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그 야쿠르트 이렇게 돼서 뒤에 이제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이제 타고 골목을 누비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거를 빨간 걸로 만들어 갖고 뒤에 이제 타고 그냥 골목길 누비는 거예요. 누비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악수하고 이런 차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시감이 들었어요. 이게요. 당시에 그래서 이 선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 선거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다 뒤집어져서 결국 오세훈 후보가 낙선을 하고 당시에 이제 정세균 후보가 당선을 하게 된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야, 이게요. 참 이 선거라는 게 참 이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7.3% 이 차이가 난 여론조사인데 이 차이를 뚫고 결국은 당시에 이 정세균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참 이걸 보면 선거운동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유권자들과 얼마만큼 친밀하게 만나고 또 이 교감하는가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을 보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여론조사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정말 꽤 큰 파란이 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이번에 이 개항을 해서 이런 파란이 일어날까요? 정말 이번에 굉장히 주목되는 선거구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